내가 스폰 비자를 가려고 하는데 내 고용주 자기 생각만 해요. 보통 내가 영어력도 필요하고 경력도 필요하고 학위도 필요한데 내 자기 조건만 만족하고 고용주 조건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쵸? 근데 내 고용주의 자격 요건은 되는지 내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스폰서 자격이라는 것은 뭐냐면 먼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회사가 있고 내가 자격이 되니까 내 스폰 비자를 진행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먼저는 이 비자라는 것은 스킬 쇼티지 비자예요. 템포러리 스킬 쇼티지가 생겨야 돼요. 임시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호주 사람들을 교육을 통해서 기술자를 만드는데 그거에 걸리는 시간이 존재하죠. 근데 당장 현장에서는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외국인이 그 포지션을 잠시 임시적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왜? 호주 사람이 그 기술을 배워서 그 자리를 리플레이스 할 동안 그런 목적이 비자예요. 무조건 그냥 고용주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그냥 비자를 넣으면 되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포지션이 이민성이 봤을 때 현재 사람을 찾기 어려운 포지션이어야 합니다. 그것도 사실은 명확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용주가 이 부분을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단지 이것을 하고 하느냐 안 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고용주가 있고 나는 있는데 그럼 내가 그 고용주가 갖고 있는 사업체에 내 포지션이 가능한지, 그래서 그 직업군이 그 고용주가 갖고 있는 사업체에 들어갈 수 있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스폰서의 자격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먼저 스폰서십이라는 게 있고 노미네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스폰서십은 일반적으로 호주에 등록된 회사, 호주에서 운영 중인 회사면 스폰서십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직업군이 그 고용주 회사에 있는지는 또 다른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 두 가지를 만족해야 돼. 내가 만약에 회사를 직접 만든 지가 얼마 안 돼. 그러면은 회사가 등록되어 있고 ABN 있고 뭐 컴퍼니가 등록되어 있지만 회사가 운영된 기록이 없잖아요. 그럴 경우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거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다음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회사가 대충 매출이 얼마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럼 매출이 중요한데 그럼 도대체 얼마의 매출이 있어야지 이 고용주가 나를 스폰해 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고용주도 합니다. 저한테. 아시겠죠? 근데 이거 답은 뭐냐면은 명확한 이민성의 규정으로 얼마가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왜냐하면 이걸 정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사가 비즈니스가 운영이 되고 있어서 거기서 돈을 벌어야지 직원들이 월급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민성 입장은 뭐냐면 너가 그 스폰서에서 이 사람의 그 호주에 있는 동안 잘 돌봐줘야 되는데 너 생활비 이거 다 줄 수 있어? 월급 줄 수 있어? 그거를 증명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 매출이 뭐 꼭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내가 직원의 월급을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면은 이게 승인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겠습니다. 이 실제 케이스예요. 2022년도에 33만 불이고 2023년에 39만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무사들이 생각하는 50만 불 이하짜리예요. 근데 이건 노미네이션 승인된 겁니다. 근데 여기를 잘 보세요. 33만 4천 불에서 39만 4천 불로 증가됐죠. 그럼 증가되면은 내가 만약에 이민성에게 근데 내가 한번 이 사람을 고용을 하면 내가 매출이 더 늘 것 같아.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매출이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 더 많아질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럼 만약에 근데 33만 4천 불이었고 39만 4천 불인데 만약에 올해에 만약에 뭐 33만 불 다시 줄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느냐? 애매할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이민성에 설명하냐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꼭 그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2024년도에는 다시 회복을 하거나 더 늘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근거를 증명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 당연히 비즈니스 따라 매출이 다릅니다. 아시겠죠? 이거 33만 불, 39만 불이 약간 미용실에
자, 그러면 비즈니스 따라가는 건데, 이 컴퍼니는 리테일샵인데, 작년 매출은 1.2 밀리언이었고, 올해는 1 밀리언이었어요. 감소됐죠. 거의 15% 이상 감소됐습니다. 그럼 이거 안 좋잖아요. 아니, 매출도 증가됐으면 인원을 감축해야지 무슨 사람을 더 뽑냐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민성은 안 좋게 본다고. 아까 제가 근데 설명했죠. 만약 내가 코로나 전에는 뭐 70만 불인데 코로나 동안 20만 불 줄었어. 그러면 그거 안 되냐? 아닙니다. 됩니다. 왜? 코로나 이후에 매출이 확실히 증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런 근거를 설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 포지션입니다. 그럼 포지션이 내 비즈니스에서 그 회사 스폰서 비즈니스 안에서 내 포지션이 존재하냐는 거죠.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레스토랑입니다. 그럼 레스토랑에서는 봐봐요. 뭐 오너가 있겠죠. 그럼 레스토랑 매니저도 있고, 뭐 웨이트리스하고 웨이터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헤드 셰프도 있고, 그다음에 셰프도 있고, 쿡도 있고, 키친핸드도 있죠. 여기서 노미네이티드 된 사람들은 누구냐면 셰프. 알겠죠? 키친 파트 안에서 내가 셰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민성에.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만약 고용 스폰을 할 때 제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 키친 파트에서 들어가는지 아니면 뭐 홀 파트에 들어가는지, 그럼 홀 파트에서는 이 사람들이 뭐 어떤 포지션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는 만약 키친 파트에 있으면 키친 파트에서 당신의 직업 포지션 뭐고 그 위에 누구도 있고, 그러면 이분의 포지션 약간 변화를 시킬 필요도 있어요. 만약에 너무 셰프가 많으면 셰프 중에서 이 사람이 하는 셰프의 역할, 이 사람이 하는 셰프의 역할, 이걸 다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임민성이 이해를 합니다. 그럼 세 번째, 직업군마다 여러분 제한 조건이 있다는 건 사실 여러분들 잘 모르고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자, 첫 번째 봅시다. 쿡이나 셰프. 여러분들 많이 하는 게 쿡과 셰프인데, 쿡 셰프가 임민성이 왜 거절을 하냐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조금 외곽 지역에 있고 좀 큰 회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어요. 어떤 회사 같은 경우 프랜차이즈로 해가지고 중간에 그 공장을 만들어요. 공장을 만들고, 그리고 벤치 A에 뭐 A라는 식당, B라는 식당, C라는 식당 있어요. 그리고 그 저기에 재료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인 헤드 셰프가 이 공장에서 음식 베이스를 다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이 사람이 이 팩토리 세팅되어 있는 이곳에서 일할 때 이 사람은 분명히 요리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셰프로 포지션으로 노미네이션 받을 수 있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민성에는 어떻게 하면은 각 포지션마다 그런 제한 조건이 있는데, 팩토리 세팅으로 인한 공장, 찍어내기처럼 공장에서 하는 요리사는 이 포지션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또 두 번째, 여러분 그 테이크어웨이 하는 샵 있죠. 뭐 피자 가게나 뭐 맥도날드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뭐 스시샵 같은 데는 기본적으로 테이크어웨이 샵은 약간 이민성이 제한을 두려고 해요. 아시겠죠? 그 리미티드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경우는 조금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만약 우리 회사가 주로 음식을 판매하지만 테이크어웨이 샵이야 느낌이. 그러면은 조금 주의가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약간 그레이 에어리라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극과 극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카페 레스토랑 매니저 이런 거 있어요. 카페 레스토랑 매니저. 이것도 뭐냐면 난 리미티드 레스토랑 서비스, 그러니까 서비스 레스토랑. 이것도 테이크어웨이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이 회사가 파인 레스토랑인 것을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인 레스토랑은 어떤 구조냐? 그냥 여러분이 다이닝이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저녁 식사가 되면 더 좋고요. 술을 제공해 주셔도 좋고요. 메뉴가 좀 많아야 돼요. 다양해야 돼요. 그리고 키친이 좀 커머셜 사이즈 정도 키친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여러분이 다이닝 하는데 테이블이 너무 적어. 그럼 좀 위험해.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테이블 숫자 늘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그런 것도 보여주는 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셈이니까 어카운턴트. 아까 제가 설명했는데 어카운턴트 같은 경우는 회사가 최소 1 밀리언 이상의 매출이 있어야 돼요. 기본 조건으로. 근데 만약에 회사가 늘 뭐 1 밀리언 못 미쳐서 하지만 실제 어카운턴트가 존재해도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이 최소 5명 이상이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북키핑 같은 거 하면 안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북키핑은 실제로 어카운턴트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카운턴트라는 자격이 되고 회계 학교를 나오고 회계사 뭐 기술사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실제 하는 일이
여기서 북키핑이라고 하면은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민성이 왜 이렇게 하냐면은 회사에서 분명히 어카운턴트라는 포지션으로 존재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회계를 할 때 다른 회계 회사에 그 자료를 넘겨서 그 회사에서 신고를 하고 그거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 위험합니다. 그러면은 이민석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의 메인 일은 다른 거고 부가적으로 북키핑의 일을 도와서 회계회사에 일을 떠넘기는구나 라고 생각. 그럼 그 사람의 포지션은 어카운턴트가 아니에요.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되고 근데 이 사람이 어카운턴트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가 너무 매출이 커서 이걸 전체를 다 맡기면 비용이 얼마인데 이 사람을 고용함으로써 우리가 그 비용을 낮추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다 하고 마지막 어떤 부분은 우리가 하고 어떤 부분은 우리가 외주를 준다. 이거를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거절이 돼요. 그 다음에 커스터머 서비스 매니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직업군이 많이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몇 개만 뽑은 거예요. 뭐 헤어드레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업군을 나중에 뭐 채팅방에다 남겨주시면 조금 더 나중에 마지막 설명 또 드릴게요. 커스터머 서비스 매니저. 커스터머 서비스 매니저는 뭐냐면 만약에 이게 가장 일반적인데 여러분의 회사에 포지션이 애매해. 네, 그럴 때 많이 쓰는 게 우리가 커스텀 서비스 매니저인데 여러분들이 근데 이게 커스텀 서비스 매니저가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어느 직업군 어느 비즈니스에도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민성이 조금 네거티브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테일 세팅이 아니에요. 리테일 세팅이라는 말이 좀 폭이 넓은데 어떤 거냐면 여러분 실제 뭐 판매를 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포지션이 안 됩니다. 저희 회원 중에 한 명이 이제 큰 리테일 샵인데 이게 그 T로 시작하는 어떤 큰 회사예요. 회사인데 엄청 커요. 엄청 큰 회사인데 거기에서 실제 포지션이 스폰서가 안 되는 포지션이에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커스터머 서비스 매니저를 하거나 뭐 마케팅 스페셜리스트를 하거나 그 사람의 학력과 경력을 보고 약간 이렇게 포지션을 약간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포지션 조정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민성은 안자코 코드라고 해서 6자리 코드가 있어요. 근데 6자리 코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앞자리 4자리가 같으면 같은 일로 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직업군 조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같은 코드 앞자리 4개 중에 어떤 거는 스폰서십 되고 어떤 것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포지션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또 됩니다. 아셨죠? 그 커스텀 서비스 매니저는 또 큰 회사이기 때문에 1밀리언 이상이 됩니다. 그 마사지 테라피스트가 요즘에 뭐 이제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여러분 조심할 게 뭐냐면 마사지 테라피스트도 여러분 리미디얼 마사지 쪽으로 하는 세팅으로 하면 안 돼요. 치료 목적이 좀 강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설명해줬는데 첫 번째 사람을 못 구합니다. 누구 호주 안에서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충분한 회사가 매출이 존재해서 여러분이 월급을 안정적으로 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이민생이 고려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의 포지션이 그 직업군, 그 비즈니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설명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의 포지션마다 그 세팅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세팅이 문제 있으면 지금은 안 되지만 바꾸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무조건 이거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만약 내가 테이크어웨이 샵이 위주야. 그러면 여러분이 스폰을 할 때 약간 구조를 바꾸셔야 돼요. 업장의 구조를. 아시겠죠? 그러면 또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뭐 여기 헤어드레서가 지금 없는데 헤어드레서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이 너무 적은데요. 그 뭐 좀 더 ABN 주고 막 여러 가지 하고 해서 실제로 고용 안 하고 그 임금을 많이 얻고 뭐 이런 경우 있어요, 진짜로. 그런 경우는 임금을 주면서 어느 정도 히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돼요. 직접 고용을.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많이 질문할 내용 중에 몇 가지 집어놨는데